말레이시아 물이 좋지 않다던데 정수기 사가야 하나요? 네,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다만 그 콘도나 이런 레지던스에 보면은 관이 좀 녹슬어 갖고 녹물이 나오거나 또는 물이 조금 덜 정제돼서 흙탕물이 좀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콘도에 하우징 필터를 설치하거나 아니 집에 직접 하우징 필터를 설치해서 이 물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수기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드시면은 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웬만한 그 정수기 브랜드나 제품들이 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다 나와 있고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구매하시지 않아도 한국처럼 이렇게 렌탈해서 하는 거죠. 매달 와서 관리해주고 하는 그 렌탈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오셔서 그 알아보셔도 충분히 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기를 한국에서 꼭 사가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뭐 사오셔도 되지만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제품들 다 있기 때문에 뭐 오셔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매달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필터 교체하시는 게 힘드시다 그러면 그렇게 리스 렌탈로 하셔갖고 사용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하우징 필터도 마트나 이런데 그 몰이나 이런데 가면 그 파는 데가 있는데 여긴 또 미스터 DIY라 그래서 DIY요. Do it yourself죠. DIY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다이소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그 하우징 필터라던가 또는 그 하우징 필터 그 카트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진짜 필터 이런 것들 다 팔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직접 이렇게 쉽게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어때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설치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그 도시 기준이긴 해요. 도시 기준이긴 한데 말레이시아가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국만큼 그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가 한국 정도는 아니어도 인터넷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고 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게 나와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속도가 괜찮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도 좀 있고 했었는데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말레이시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슬슬 우리가 예전에 그 한국도 KT, 그러니까 한국통신이 했던 것처럼 댁내 광랜, 즉 그 광 케이블을 그 아파트인데 여기 콘도라 부르거든요. 이 콘도들의 그 광 케이블을 다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새로 짓는 그런 콘도들이나 이런 데는 뭐 기가망, 예, 그 기가급이죠. 그런 라인도 들어와 있어서 인터넷이 그 느린 편은 아니에요. 다만 그 한국에 비해서 인터넷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1기가짜리 그런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비슷한 요금제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나 아니면 300메가짜리 이런 그 요금제를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 시설이나 그러니까 인터넷망이나 기술은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용 때문에 좀 안 쓰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이 비용도 나중에 되면 좀 많이 뭐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늘수록 어차피 서비스 가격은 조금씩 내려가기도 하니까 나중에는 좀 더 저렴해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1기가짜리 1기가 이상의 기가망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되게 이렇게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무선 통신도
물론 이제 유료인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곳곳에 그런 와이파이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선 통신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 100메가짜리 사용하는데, 뭐 100메가면 뭐 스트리밍, 유튜브 같이 이런 거 스트리밍 보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인터넷 사용하고, 뭐 그런데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 걱정은 제가 보기엔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보통 그 인터넷을 통신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는 그 브로커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패키지를 많이 권하세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면 여기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그 일반 전화죠. 일반 전화, 그리고 이 현지에서 제공하는 그 TV, TV 채널들이 하는데, 보통 뭐 한국 채널도 한 두세 개 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이렇게 포함돼서 패키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뭐 현지 TV를 많이 안 보시고 또 전화도 필요 없다 그러시면 그냥 인터넷 전용 플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차라리 그 패키지 가격으로 그냥 인터넷을 좀 더 좋은 거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 TV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을 가져가서 쓸 수 있나요? 통신사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네,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핸드폰을 여기 말레이시아 오셔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G 이상, 그러니까 그 통신이 3G 이상을 제공하는 그런 핸드폰 기기라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면 뭐 웬만한 기기는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삼성, 뭐 LG, 아이폰 이런 걸 비롯해서 뭐 중국 제품이나 기타 다양한 그런 스마트폰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지간한 건 정말 다 있어요. 다 있고 정말로 어디 뭐 거의 사람들 사용 안 하는 그런 되게 드문 그런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신 이상 웬만해서는 스마트폰 가져오시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그 심카드라 그러죠. 안에 들어간 칩, 네, 칩만 현지 통신사 거를 사셔서 갈아 끼시면 돼요. 네, 뭐 한국에서 사용하신 통신사가 뭐 SK텔레콤이든 뭐 유플러스든 뭐 어디가 되시던 그걸 빼시고 대신 이 현지 통신사들이 있는데, 이 현지 통신사들의 심카드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그냥 뭐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는 어떤가요? 070 같은 인터넷 전화가 필요할까요? 네, 국제전화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국제전화가 정말 싸요. 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합니다. 아마 동남아시아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로 왕래도 많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전화 할 일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지 국제전화가 좀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저도 이제 일이 있어서 가끔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하는데 되게 오래 통화했는데도 한 2, 300원 나오기도 하고, 네, 되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통신사에 따라 이 그러니까 국내 통화하는 요금하고 국제전화 요금이 또 동일한 그 정도로 저렴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제 전화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한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거꾸로 한국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락을 받으셔야 될 때, 왜냐면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국제 전화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뭐 070이나 이런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굳이 그런 걸 이렇게 해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시다가 필요하신 경우에만 잠깐 이렇게 뭐 국제전화 하셔도 사실 요금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뱅킹 하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뭘 구매하거나 뭐 그럴 때 종종 그 핸드폰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 그 전화번호로 인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전화번호는 가장 그 저렴한 기본 플랜으로 바꾸셔갖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유심은 계속 보관하고 계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핸드폰에 연결해서 꽂아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기계 안 쓰시는 공기계에다가 꽂아놓고 계셨다가 그 기기는 그냥 뭐 계속 꺼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경우에만 켜놓고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 핸드폰 켜실 때 로밍이죠. 여기는 해외이기 때문에 로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로밍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셔야 혹시라도 모르는 데이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들을 가져가도 될까요? 변압기는 필수인가요? 네, 전기 제품에 대한 그 질문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용하시던 그런 전자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가전도 있고 뭐 기타 뭐 이렇게 컴퓨터나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궁금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240V에 50Hz를 사용해요. 네, 한국은 이제 110V도 있지만 보통 220V에 60Hz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240V에 50Hz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240V에 50Hz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뭐 갖고 오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 모터가 있는 그런 제품이나 전열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종종 이렇게 좀 아무래도 조금 안 맞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수명이 짧아지거나. 그래서 좀 그런 모터가 있거나 전열기 또는 아끼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변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변압기들, 특히 이 동남아용, 말레이시아용 변압기들을 판매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변압기 사시면 변압기도 용량이 있어요. 처리 용량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kVA, 킬로볼트 암페어라 그래서 kVA가 있는데 요 수치가 중요해요.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전자제품에 특히 가전이죠. 그 가전이나 전열, 특히 전열, 전열기기 이런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전열기기들 그런 것들이 그 순간적인 kVA가 올라가요. 순간 전력이 올라가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변압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뭐 1kVA, 3kVA 또는 5kV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셔서 순간 전력, 순간 kVA를 고려하셔서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1kVA보다는 3kVA가 더 비싸고 3kVA보다는 5kVA가 더 비싸긴 해요. 그래서 뭐 5kVA로 하시면 어지간하면 다 괜찮은데 1kVA,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1kVA로 할 경우에는 순간으로 생기는 그 전력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확인하셔서 더 맞는 그 여유 있게 그렇게 맞는 변압기를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현지에서 약 사기가 쉬운가요? 네, 말레이시아 오실 때 걱정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약이죠. 네, 꼭 뭐 이렇게 어떤 병이 꺼내서 드시는 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감기도 그렇고 아이들 있으시면 아이들도 자주 아플 수도 있잖아요. 감기 몸살이나 뭐 기침 또는 이렇게 열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 되게 이렇게 약을 파는 그런 왓슨이나 가디언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편의점 비슷하게 생긴 그런 매장들도 많고요. 그리고 팔머시라고 해서 약국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정말로 다양한 약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요. 어떤 약들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약들보다 더 괜찮은 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약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약의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그 알러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성분이 없는 약을 복용하신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드시는데 뭐 감기약이 있는 감기약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약사도 많고 그 약의 어떤 종류의 약에 대해서 약에 있는 그 성분에 대해서 뭐 알러지가 있으셔서 뭐 어느 제약사의 어떤 약은 안 먹고 어느 제약사의 어떤 약만 드신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오셨을 때 약 성분 갖고 되게 또 다 영어로 돼 있거나 막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약들을 좀 충분하게 사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용으로 뭔가 아이가 예를 들어 비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먹는 약이 있는데 약도 그 특정 성분을 이제 계속 이렇게 먹으면 거기에 이제 좀 체질이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좀 즐겨 먹거나 그런 약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대부분 모든 약들 되게 많고요. 여기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감기약 같은 거 다 팔고, 뭐, 파나돌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도 잘 맞는 그런 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약은 특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혹시 그 음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배앓이라 그러죠. 좀 배탈 나시거나 하시는 경우 대비해서 뭐 소화제라던가 그다음에 지사제 이런 거를 조금 약간 준비해 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뭐 파스 이렇게 뭐 결리거나 이렇게 아플 때 붙이거나 이제 바르는 파스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파스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여기요. 네, 다 팔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국도 똑같죠. 어떤 그 특정 약들은 왜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약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 가능한 약들도 있어요.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야지만 있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방약들은 미리 좀 확인하셔갖고 한국에서 준비해 오시거나 또는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약과 비슷한 것들이 여기 있는지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의사 그 뭐라 그러죠? 소견서나 이런 거 받아갖고 처방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살 때 그 처방 비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한국에서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여러 가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 학용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지에서도 학용품 사기 쉬운가요? 네, 학용품, 그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학용품도 이렇게 고민이 되시죠. 아무래도 학용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실 텐데 여기 문구점도 많고요. 뭐 서점 이런 데 한쪽에도 이제 문구 파는 데도 있고, 한마디로 뭐 학용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 있고, 만약에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시면 국제학교들 중에 보면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용품들을 다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학교 자체 이제 그런 구내 그런 문구점도 있는 데도 많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돌돌이 색연필이라 그러죠. 왜 색연필 보면 몸체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안에 얇은 색연필 심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돌리면 색연필이 나오고 또 반대로 돌리면 색연필이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색연필이 있죠. 이런 형태의 색연필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신 연필처럼 생긴 그 스테들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필처럼 생긴 색연필은 정말 많아요. 그건 쉽게 사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돌돌이 형태의 색연필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그거는 한국에서 좀 충분히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색연필 뭐 학용품들은 뭐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좀 가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오히려 한국보다 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한국보다 싸다 비싸다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다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현지의 음식 재료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까요? 네, 말레이시아 오실 때 음식 재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지만 돼지고기도 팔고요. 돼지고기를 다루는 식당도 많아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계가 많다 보니까 네, 이슬람 국가지만 뭐 돼지고기부터 뭐 주류, 그러니까 술 종류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지간한 것들 다 있어요. 네, 어지간한 것들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집에서 담그신 그 소중한 그런 장들 또는 시골에서 보내주신 장들, 고추장, 된장, 뭐 쌈장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짜신 그런 참기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시다면 가져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뭐 고추장, 된장, 쌈장, 참기름 이거 굳이 뭐 한인마트 안 가셔도 현지 마트에서도 다 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 그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요리를 하면서 보니까 굵은 소금은 좀 한국 음식에 딱 맞는 걸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치 할 때도 그렇고 좀 맞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굵은 소금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소금은 여기도 좋은 소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 많기 때문에 가는 소금은 괜찮은데 굵은 소금, 굵은 꽃소금 이런 거는 한국에서 좀 갖고 오셔서 냉동실에 잘 얼려 두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여기도 많긴 한데 중국산이 많고 그 매운 거나 이런 게 좀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한국 고춧가루로 가져오시면 좋고요. 근데 한국산 고춧가루도 특히 한인마트 이런 데 가고 하면 팔기도 해요. 그래서 뭐 고춧가루 정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치를 담그시는 분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찹쌀풀이 필요하니까 그 찹쌀풀을 만들기 위한 그 찹쌀가루들을 좀 갖고 오시면 좋고, 그다음에 미역이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마트가 되게 많아요. 쇼핑몰도 많고 백화점도 많다 보니까 마트가 상당히 많은데 한인마트가 아니라요. 일반 여기 마트들인데 한류 때문인지 그 한국 식품 전용 그런 매대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식품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마트에 없는 거는 이제 이런 한국 마트에 가서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돼지고기 다 팔고 웬만한 조미료부터 재료들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시면은 뭐 과일이나 야채나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사시면서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해보시면 또 금방 적응되실 것 같아요. 네,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어디 가야 할 때 다니기 편한가요? 네, 말레이시아 오시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딜 다닐 때 어떻게 다니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한 달 살기나 뭐 이렇게 좀 단기 거주 이런 형태로 말레이시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차를 사시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레이시아가 아직은 이렇게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 쿠알라룸푸르라던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곽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그 무료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 도심 중심부에서 다니는 무료 셔틀인 고KL이라는 셔틀이 있어요. 이거는 뭐 몇 번을 타도 상관없고 그냥 뭐 막 타시면 됩니다. 무료고요. 노선은 블루, 그린, 레드, 블루, 그린, 레드, 그다음에 퍼플 이렇게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4개 노선이 도시 중심부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행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환승할 수 있어요. 이 셔틀 간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특히 많이 오시는 파빌리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라인들이 거의 다 서요. 그래서 거기서 갈아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무료 셔틀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들을 다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대중교통 중에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고요. 네, 여기도 메트로 버스들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LRT하고 MRT라 그래서 소위 이제 지하철, 전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노선들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노선도 보시면서 목적지를 파악하시고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걸 타실 때 보면은 매번 그 목적지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찾고 그 다음에 뭐 지폐나 코인으로 지불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참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교통카드가 있거든요. 터치앤고라는 교통카드가 있는데 이거 뭐 세븐일레븐이나 뭐 이런 왓슨 그리고 뭐 마이뉴스닷컴이라는 또 편의점 있는데 이런 데 가셔서 물어보시면 그 터치앤고 카드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앤고 카드를 사셔서 이 카드는 3불씩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충전하시고 그냥 이렇게 카드 컨택하는데 찍고 다니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앤고를 사용하시는 게 참 좋고요. 혹시라도 렌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도 우리 그 뭐죠? 한국이도 보면은 그 톨게이트 지날 때 이렇게 카드를 대고 이제 그 요금 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터치앤고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어요. 톨게이트 요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보면 터치앤고로 또 주차비 정산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터치앤고 카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게 편하실 거고요. 물론 이제 발급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발급 비용은 그냥 카드 사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구매하셔갖고 충전하셔서 다니시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지만 대신 그 그랩이라고 해서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여기는 이제 개인차예요. 개인차들이 하는 그 그랩이 잘 돼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보통 그랩을 많이 탑니다. 네, 그 그랩을 불러갖고 그 앱이 있어요.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현재 있는 곳, 그다음 목적지를 찍어서 호출을 하면 그랩이 와요. 그래서 그랩의 장점은 미리 요금이 설정된 상태로 이제 그 불러지기 때문에 뭐 막히거나 좀 돌아가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요금이 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택시를 탈 때 요금이 크게 나오는 그러니까 차가 막혀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랩은 사전에 그 지정된 금액으로 호출할 때 금액이 보이거든요. 그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뭐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도심 같은 데는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지하철, 전철, 그다음 모노레일, 무료 셔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니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방문 또는 한 달 살기 예정이에요. 구매한 현지 심카드 한도를 다 쓰면 어떻게 하죠? 네, 말레이시아 오셔서 전화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 심이라 그러죠. 심카드를 구매해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는데 특히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뭐 3일 요금제, 5일 요금제, 뭐 일주일 요금제, 그래서 특정 기간 요금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더 계시거나 그리고 이 기존에 이제 제공된 그 미닛이라 그러죠. 전화 그 통화량이 다 소진됐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심카드를 사실 때 보면은 이게 데이터 중심인지 또는 통화 중심인지 좀 나눠지긴 해요. 근데 보통 말레이시아 오셔서 뭐 통화하실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대부분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보면은 데이터 중심으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500메가 또는 어떤 건 1기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걸 다 쓰면 이제 저속 약간 좀 속도가 느린 인터넷으로 무제한으로 하게 하고 그런 요금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얼마 돈을 지불하고 그 심카드를 사용하는 거를 프리페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불이죠. 선불 카드라고 하는데 이 선불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항에서 내리셔서 보시면 그 앞에 통신사들이 쭉 있어요. 뭐 유모바이, DG, 뭐 맥시스 쭉 있는데 공항에서 사시면 정말 비싸요. 네, 여기 도심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정말 많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경우가 아니시면 이 도심에 오셔서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데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공항에 사시면 이제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사전에 제공된 통화량을 다 쓰시거나 또는 이제 기간이 지났을 때 사용 못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은 전화는 이제 패시브 모드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60일 동안은 전화 거는 건 안 되는데 받는 건 돼요. 네. 그러니까 받는 것만 되는 패시브 모드예요. 그래서 이 60일 동안 이제 번호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60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아예 이 전화번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유지하려면 60일 이내에 단 1링기시라도 그 충전을 하셔야 돼요. 충전을 하시면 그 충전하신 날짜에 그 1링기당 그 날짜로 해갖고 기간이 좀 그때부터 이제 연장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1월 1일인데 1링깃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죠. 오늘 1링깃을 이제 한 거고 1링깃 하면 오늘 내일 이틀이에요. 내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1링깃이다. 그러면 내일 다시 이 기기가 그 번호가 다시 패시브 모드가 되고 내일이 지나면 이제 패시브 모드가 돼요. 그러니까 모레부터죠. 그리고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충전을 하셔야 이 번호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충전은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셔서 충전 쿠폰을 사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톱업이라 그래요. 톱업. 그래서 편의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5링깃이면 5링깃, 그 다음에 유모바일이면 유모바일 또는 디지는 디지 해서 톱업 해달라고 그러시면 그 쿠폰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디지다 그러면 5링깃 디지 톱업 플리즈 하면 거기서 5링깃짜리 그 1년에 시리얼 번호가 있는 종이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신사마다 설정하는 게 다른데 그 번호 누르는 게 있어요. 다이얼 샵 몇 번 이런 누르는 게 있는데 그 번호대로 하시면 그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시리얼 번호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그 만약에 5링깃이면 5링깃 그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선불 카드는 이렇게 선불 심은 톱업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톱업을 하시면 번호도 유지되고 그 톱업한 만큼에 해당되는 또 그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통화 미닛 그 통화 그 분위기 시간이 제공돼서 다시 또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을 때도 톱업하는 순간 패시브 모드에서 액티브 모드로 바뀌면서 전화를 거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쿠알라룸푸르에 가는데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공항에서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오실 텐데 일단 쿠알라룸푸르 시내로 들어오는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공항에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일단 먼저 이제 택시가 있겠죠. 네, 택시는 나가보시면 막 호객하고 막 타고 가라고 하는 그런 택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메타로 가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 거리랑 요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메털 택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이 바가지 쓰고 요금도 엄청나게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이용하시지 마시고요. 그 출국장으로 그쪽 나오시다 보면은 영화 티켓 파는 부스처럼 생긴 그런 그 택시 그런 부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티켓 택시라 그래서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티켓을 끊어줘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번호를 갖고 밖에 나가시면 보통 이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으로 된 그런 티켓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가시면 이제 사전에 결제한 그 금액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가지 쓰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시면 그 티켓 택시를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타시는 방법이 그 그랩이라는 그 공유 자동차죠.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 비슷한 건데 개인차로 이제 그 차량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처럼 목적지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인데 그랩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랩을 불러서 하는데 뭐 인원이 많지 않고 짐이 많지 않으면 뭐 그 4인승 세단 그런 거 부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4인승 세단이 60에서 70링기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안팎으로 비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도심에 어디 가시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KL 센트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서울역 비슷한
그런 곳까지 오실 때 보통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이 많거나 좀 사람이 많으실 때 보통 이렇게 7인승 이런 걸 부르시는데 7인승은 좀 가격이 좀 더 나가요. 그래서 이제 100링기 이제 훨씬 넘게 나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비용 차이는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도심으로 이제 또 오는 방법 중에 종종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버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도심으로 오는 그 KL 센트럴이라는 그쪽으로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KL 익스프레스라는 고속철도가 있어요. 이 고속철을 타시면 거의 뭐 한 3, 40분 만에 와요. 보통 차로는 1시간에서 그 차가 막히는 거에 따라서 1시간 더 넘게 걸리는데 한 3, 40분 만에 KL 센트럴까지 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대신 이제 2명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3명 넘어가면 이제 좀 요금이 더 비싸죠. 1인 요금을 하다 보니까 1인에 거의 막 50링기 난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더 비쌀 수는 있는데 대신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KL 익스프레스 홈페이지를 가시면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L 센트럴역에서 또 목적지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뭐 이런 콘도, 거기까지 가시면 목적지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그랩 변동 그 프로모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랩하고 KL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랩을 타시고 목적지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쿠폰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혼합 쿠폰이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겠죠. 그리고 제가 가끔 짐이 정말 많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KL 익스프레스에 VIP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VIP 서비스는 정말 편해요. 네, 비용은 조금 더 이제 많이 비싸요. 지금 방법들 중에 가장 비쌀 수도 있는데 정말 편해요.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하시면 입국 심사하시고, 그다음에 그 러기지 클레임 가셔서 그 수화물 나오는 데죠. 이제 짐을 찾잖아요. 그 벨트에 짐 쭉 돌아가면은 짐 꺼내 찾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포터라 그래요. 저희 뭐 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짐꾼이라 그래야 되나요? 포터가 와갖고 그 짐을 그 러기지 벨트에서 꺼내서 카트에 다 실어요. 싣고 그 KR 익스프레스 고속철 타는 데까지 본인이 짐 끌고 가요. 네, 다 하고 저는 이제 몸만 가면 되죠. 그리고 KR 익스프레스를 타면 이 VIP 전용 좌석이 있어요. 전용 좌석에 타고 짐은 포터가 그 짐 놓는 데다 놔줘요. 그리고 같이 갑니다. KR 센트럴역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 마찬가지로 짐을 들고, 이 VIP 패키지에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토가 그 차량이 있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KL 센트럴역에 도착하면 저를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차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그 차 트렁크에 이 짐을 다 실어줘요. 네, 정말 편리하죠. 그러면 제가 최종 목적지에 가면 거기 콘도나 이런 데 도착을 하면 그 기사님이 또 짐을 다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많을 때 정말 편리한 서비스예요. 다만 이제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지만 보통 한 달 살기 이런 걸 하시면서 어머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항상 덥다고 하던데요. 옷은 어떻게 챙겨가야 할까요? 네,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옷을 가져오실 때 옷을 어떻게 챙겨가야 되나? 그냥 반팔 반바지만 가져가면 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덥습니다. 네, 더운 나라고 아무래도 적도 쪽이 가깝다 보니까 더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실내는 대부분 항상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그 세게 켜놓는 데는 정말 추울 정도로 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바지 반팔만 입고 다니시다가는 오히려 너무 추우셔서 감기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얇은 그런 긴 바지도 준비하시고, 또 얇은 난방이라던가 얇은 티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 얇은 긴팔이죠. 네, 긴 바지나 이제 그런 긴팔 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얇은 후드티나 또는 그 가디건 같은 걸 준비하시면 좋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죠. 근데 학교들이 에어컨으로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감기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입을 수 있게 후드티나 가디건 이런 거를 좀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걸칠 수 있고, 더우면은 그 밖에 나가서 더우면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같이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무래도 덥고 습한 나라다 보니까 가죽이나 이렇게 모피 같은 옷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부식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들은 이렇게 가족이나 우리 친지분들이 한국에 계시면 거기에 맡기고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한국 식당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실 때 걱정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되는 거죠.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이제 뭐 집에서 해 먹는 거는 뭐 어떻게든 한다고 해도 가끔 뭐 가족 외식도 해야 되고 나가서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도시 기준인데요. 네, 도시들 기준인데 말레이시아에는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아요. 네, 쇼핑몰이나 백화점 가셔도 한국 음식 파는 그런 식당들이 있고요. 그다음 푸드코트 같은 데도 보시면 그 푸드코트에 뭐라 그러죠? 한 창구에 보면은 꼭 이렇게 한국 음식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한국식 치킨도 있고, 뭐 한국식 뭐 이런 거 돌솥 같은 것도 있고, 뭐 한정식 옷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용 그 직접 하는 그 한국 식당들, 한국 레스토랑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삼겹살 집도 있고, 뭐 족발, 보쌈, 분식, 뭐 한국식 중국집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뭐 떡집도 있고, 뭐 웬만한 한국에서 드시는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은 이제 한국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인데 뭐 가끔씩 이렇게 드실 때는 어쨌든 다 그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 음식점인데 한국 분은 안 계시고 그냥 현지 사람들이만 뭐 음식을 하고 서빙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 중에 종종 한국 음식인데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음식이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현지인들이 원래 그 한국 음식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리를 잘못해서, 또는 뭔가 이렇게 굽는 걸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이 계시는 그런 음식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몇 개 그런 한국 음식 체인들이 있어요. 그 체인들 같은 경우도 지점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음식 맛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잘 찾아보시고 가시면 좀 더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한류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류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한국 그런 화장품 그런 매장들도 많고, 한국 음식을 취급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중국 음식점인데 메뉴 중에 뭐 한국 음식이 약간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 음식 얼마든지 뭐 도시 기준이지만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